국립경상대와 경남과기대의 통합 추진이 곳곳에서 난관을 맞고 있습니다. 가야의 생활상과 기술 수준을 알 수 있는 유물 5점이 보물로 지정 예고됐습니다. 값비싼 통행료로 지적을 받은 거가대로 통행료가 대형 화물차부터 5,000원씩 내립니다. 계속해서 경남 소식 진주에서 전해드립니다. 2021년을 목표로 하고 있는 국립경상대와 경남과기대의 통합 추진이 곳곳에서 난관을 맞고 있습니다. 추직 계획안의 내용과 절차도 문제지만 해묵은 과제들이 계속 불거져 나오고 있습니다. 김태석 기자입니다. 경상대와 경남과기대 통합 문제에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며 1,500여 명의 서명을 받은 학생 모임은 기자회견을 열어 총학생회가 학생 총투표 방안을 찾기 위한 총회를 개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학교 측은 통합 의견 조사에서 학생 비율을 3.9%에서 11% 수준으로 늘리는 것이 아니라 학생 총투표 결과를 큰 비중으로 반영하라고 주장했습니다. 통합과 관련된 논의에 해줄 수 있도록 실질적 소통 방안을 마련하라. 경상대 통영 캠퍼스에서는 교육이나 취업, 창업 역량 개발 등 학교가 균등하게 지원해야 할 사안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없이 통합을 하면 더욱 소외될 것이라는 내용의 대자보가 붙었고 학생들 커뮤니티에서도 이를 지지하는 글들이 많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정의로하고 최소한 모든 구성원에게 상식 수준에서 이해와 판단을 충족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내 구성원뿐 아니라 졸업생과 시민까지 참석 범위를 넓혀 진행한 경남과기대의 공청회에서는 찬반이 팽팽하게 엇갈려 긴장감마저 돌았습니다. 지금 들어오신 신임 교수님들이 20년 후에 대학의 한 절반 정도 정원을 줄여야 되는 상황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총장이 대학 통합을 하지 않겠다고 농문들에게 보내온 종회에서 결의된 약 90%의 반대의 길로 두 대학은 11월 중으로 통합 합의서를 체결하고 교육부에 통합 기본계획을 제출한다는 계획이지만 곳곳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야 할지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태석입니다. 가야의 생활상과 기술 수준을 알 수 있는 유물 5점이 보물로 지정 예고됐습니다. 가야사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어 가치를 인정받는 유물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신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철을 두드려 얇게 편 뒤 가죽끈으로 이은 말 갑옷. 비늘 같은 셋조각 450개를 연결해 말의 몸에 씌운 것으로 5세기 아라가야의 뛰어난 철 가공 기술을 엿볼 수 있습니다. 말 갑옷은 그동안 여러 차례 발견됐지만 이처럼 원형이 잘 보존된 건 처음이라 희소성과 완전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철판을 굉장히 얇게 가공하는 기술과 함께 동북아시아에서 그 중장기병 전술이 확대되어가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1991년에서 92년 사이 경남 합천에서 출토된 금 귀걸이도 가야의 뛰어난 작품으로 손꼽힙니다. 귀걸이 고리에 길쭉한 모양의 장식을 단 뒤 신라 양식처럼 끝을 금 알갱이로 마무리해 6세기 가야와 신라의 교류를 볼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손잡이와 칼, 몸통 등을 금과 은으로 화려하게 장식하고 용과 봉황을 새겨놓은 고리자루 큰 칼도 뛰어난 제작 기술을 인정받았습니다. 이처럼 제4의 제국 가야의 생활상과 기술 수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유물 5점이 보물로 지정 예고됐습니다. 그동안 고구려 신라 백제에 가려졌던 가야는 최근 활발한 연구 덕에 국보 2점과 보물 4점이 지정되는 등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신라와는 비교되는 소박하면서도 새로운 그런 형태를 창조했던 그런 가야인들의 어떤 창의성 엿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보물로 지정 예고된 유물은 관보에 한 달간 게재된 뒤 최종 심의를 거쳐 보물로 지정 여부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신은정입니다. 진주시가 내일부터 사흘 동안 열리는 제30회 경상남도 생활체육대축전 개막을 앞두고 준비 상황에 대한 최종 점검을 마쳤습니다. 홍보전단지와 포스터를 배부하고 배너기와 현수막, 홍보 아치를 설치했으며 진주시 블로그와 SNS를 통해 대축전 소식과 각종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고 진주시는 밝혔습니다. 1992년 이후 27년 만에 진주에서 열리는 이번 대축전은 18개 시군에서 1,900여 명이 참가해
28개 종목에 걸쳐 경기를 펼칩니다. 산청군 농민회가 주민 발의를 통한 농민수당 조례 제정을 위해 4,774명의 청구의 명부를 산청군에 제출했습니다. 주민 청구 조례안은 농업 농촌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보상과 지원 차원에서 농민 한 명에 월 10만 원 이내에 농민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값비싼 통행료로 지적을 받은 거가대로 통행료가 대형 화물차부터 5천 원씩 내립니다. 산업위기 지역인 거제 여건을 고려해 조선기자재 등을 실어 나르는 대형 화물차의 통행료를 내년부터 먼저 내리는 건데요. 다른 차량들 통행료 인하 방안은 중장기 과제로 추진됩니다. 이상훈 기자입니다. 단 8.2km를 가는데 최고 3만 원의 통행료를 내야 하는 거가대로. 출퇴근이나 심야 할인도 없는 데다 경부고속도로 편도 통행료와 비교하면 소형차는 1km에 22배 비싸고 3종 대형차는 50배나 비쌉니다. 거가대로 통행료가 내년 1월 1일부터 내립니다. 경상남도가 산업 위기 지역으로 지정된 거제의 경제 여건을 감안해 조선 기자재 등을 실어 나르는 대형 화물차부터 5천 원씩 내리기로 했습니다. 10톤 이상 화물차와 버스, 트레일러 같은 특대형 차량이 해당됩니다. 요금 인하와 50년 동안 통행량 변화 등을 주제로 한 용역 결과 한 해 약 3억 원 정도의 통행료 수입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데 경남과 부산이 반씩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이 과정을 관련 지자체, 시민단체와 협의했습니다. 적용 대상이 퍼센트로 보면 한 3, 4%밖에 안 됩니다. 올해 말까지 연구 영역이 맞춰져야 중장기 대책안이 마련이 되고 계속 행정과 협의를 해서 나머지 차량에 대한 할인이나 출퇴근 할인 등은 중장기 과제로 추진합니다. 우선적으로 산업물류의 근간인 화물자동차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인할 예정이고 향후에 이용자의 경감 대책을 마련해서 관련 지자체와 시민단체와 계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러나 버스 통행료 할인으로 승객 버스 요금도 인하되는 방안 등 과제도 산적해 있습니다. 한편 경상남도는 통행료 인하와는 별개로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위해서 거가대로 국도 승격을 통한 정부 인수 등을 정부와 국회에 건의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상훈입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돔 모양 식물원인 정글돔이 거제에 조성됐습니다. 정글돔은 다음 주부터 열리는 섬꽃 축제 기간 동안 임시 개장돼 시민들에게 첫 선을 보입니다. 부정석 기자입니다. 유선형의 은빛 식물원이 웅장한 모습을 드러냅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돔 모양 유리 온실인 정글돔입니다. 농구장 10배 넓이인 4,100제곱미터 터에 건물 10층에 해당하는 29.9m 높이로 지었습니다. 실내는 말 그대로 작은 정글입니다. 커다란 바위산과 암벽, 10m 높이의 인공 폭포가 작은 동굴들로 미로처럼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소원을 이뤄준다는 300년 된 흑판수를 중심으로 야자와 고무나무, 열대야 등 300여 종 12,000여 주의 열대식물들이 돔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최초로 정글이란 테마를 가지고 여러분 관람하시는 분들이 방문할 수 있도록 했고 다양한 테마와 그런 체험거리들이 있습니다. 또 관람객의 편의를 위해 스카이워크와 수직 정원, 전망대도 설치했습니다. 친환경 생태 관광의 핵심이 될 정글돔 건설에는 280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이곳 정글돔은 섬꽃 축제 기간 동안 시민들에게 무료로 임시 개방됩니다. 한편 거제 섬꽃 축제는 평화의 섬, 꽃의 바다를 주제로 오는 26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농업개발원 일대에서 열립니다. 거제 정글돔이 축제 기간에 맞춰가지고 임시 개방되고 거제 예술제와 전통 민속 예술제 그리고 청정 굴축제 등 다양한 행사가 준비되어 있으며 전국 최고의 국화 분재 작품과 거제시는 정글돔 임시 개장을 통해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내년 상반기에 정식 개장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부정석입니다. 현장을 기록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경상남도와 사천시가 주최하고 서부경남 8개 시군이 공동 주관하는 2019 경남 서부권 체험 박람회가 오늘 사천읍 사천체육관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박람회에는 서부 경남의 구인 기업 180개와 구직자 3천여 명이 참석하며 일반 사무와 생산, 제조, 영업 등의 분야에서 경력자와 신입사원 대상자의 상담과 면접을 이어갔습니다. 아울러 인공지능 면접 체험관과 취업 컨설팅, 적성 검사, 이미지 메이킹 등의 프로그램들도 진행됩니다. 오늘부터 나흘 동안 사천 비행장에서 열리는 2019 사천 에어쇼 기간에 항공우주 관련 학술 회의들이 잇따라 개최됩니다. 오늘 사천읍 행정복지센터에서는 한국비행시험협회가 주최하는 세미나가 열려 항공기나 무인기 설계와 제작, 시험평가와 관련한 기술을 선보이며 삼천포 해상관광호텔에서는 제19회 국제항공우주기술 심포지엄이 열렸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40분부터 카이 항공기 개발센터에서는 제4회 민군 협력 항공우주력 발전 세미나가 진행됩니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추진하는 농민 참여 영농형 태양광 시범 사업이 오늘 경남과학기술대학교 내동 캠퍼스에서 준공식을 가졌습니다. 영농형 태양광 시범 사업은 함안, 고성, 남해 하동, 함양 거창 등 6개 군 내 논 위에 100kW 규모의 태양광 발전 시설을 만들어 발전 수익금 전액을 마을 주민 복지에 사용합니다. 한국남동발전은 경남과기대 운영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일사량 등 빅데이터를 근거로 효율적인 운영 대상지를 발굴해 관리합니다. 지리산 국립공원 경남사무소가 탐방객이 늘어나는 가을 단풍철을 맞아 도토리와 버섯 등의 임산물 불법 채취와 새길 출입을 집중 단속합니다. 반달 가슴곰을 비롯해 야생동물 서식지 보호를 위한 이번 단속은 다음 달 17일까지 계속됩니다. 국립공원에서 야생식물 채취 등의 불법 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경상남도가 거창과 남해 양도립대학을 지역혁신 인재양성대학으로 육성합니다. 경상남도로 오늘 도정회의실에서 열린 도립대학 혁신발전방안 수립용역 최종 보고회에서 양대학의 통합보다 양대학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고 학과 특성화와 지역 거점 평생교육 강화 등을 통해 전문 직업 인재를 양성하는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이 을 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를 출범했습니다. 을 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는 불공정한 갑을관계 해소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이 2013년 발족한 중앙당 특위로 이번에 경남도당에도 30명의 위원으로 출범하게 됐습니다. 전국 각지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남해구 정책자문단이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남해구는 최근 서울역에서 서울 경기권 자문위원 위촉식을 갖고 남해군 관광종합개발계획 수립 용역에 대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정책자문단은 관광과 사회복지, 지역개발, 도시계획 등 11개 분야 전문가 27명으로 남해군의 주요 현안과 용역 등의 정책자문과 제안, 조사 연구 활동을 담당합니다. 한국세라믹기술원이 다음 달 1일까지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혁신 아이디어 공모전을 진행합니다. 공모 분야는 고유 업무의 공공성 제고, 혁신 성장 지원, 공정경제 기반 구축, 지역사회 공헌과 관련한 아이디어 등입니다. 접수된 작품은 내외부 평가를 통해 대상 50만 원 등 상금을 지급합니다. 지금까지 진주였습니다. 고맙습니다.